건강한 세포가 있습니다. 일단 태어날 땐 전부 다 건강하겠죠. 그런데 가장 이제 활성산소를 많이 유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외선이에요, 사실. 자외선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우리한테 강한 영향을 주거든요. 그리고 공해도 요즘에 굉장히 많잖아요. 공해. 우리 뭐 현대인으로 살다 보면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스트레스도 좀 문제가 되고, 게다가 이제 건강치 못한 식습관, 담배, 술, 뭐 이런 거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건강 수명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65세에서 한 70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 거는 질병이 없는 상태로 건강하게 지내는 걸 갖다 건강 수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5년에서 20년 정도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임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되면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재난, 재해, 비극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연세대 명예교수로 있는 이덕철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100세인의 건강 만들기, 젊고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입니다. 100세인, 그러면은 영어로는 센테네리언이라고 얘기 부르거든요. 이분들이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장수, 오래 사는 거는 물론이고, 그리고 병이 없고, 그리고 사시는 생애 거의 대부분을 굉장히 활동적으로 지내십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앓고 그냥 세상을 떠나시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뭐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바람이잖아요. 이런 100세인의 건강 만드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초고령 사회를 사는 우리들의 바람은 물론 굉장히 소박한 바람이죠.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 그런데 만약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하고 오래 사는 것하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물론이죠. 우리 모두 좀 다 그럴 거예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우선이죠. 이거 두 개를 다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에서 9988234라고 하는 얘기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거 건배사로도 많이 활용하는 거예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겠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100세인들은 이런 건강을 누리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100세인에 대한 연구도 많이 돼 있고 이분들의 특성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나이 드는 것도 좀 고상하게 이렇게 멋있게 좀 나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죽을 때는 존엄성 있게 고통스럽지 않게 세상을 뜨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우선 젊어져야죠. 젊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젊어진다는 게 이렇게 달력 나이를 얘기하는 게 물론 아니죠. 근데 나이 드는 걸 갖다 어떻게 거꾸로 돌리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체 나이, 생체 나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되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젊어져야 된다. 그다음에 그 아래 있는 것이 이제 젊게 사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소리냐면요. 이 100세인들이 그냥 질병만 없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 활동 같은 거를 열심히 잘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친지들하고 사람들하고 유대감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좀 다 포함된 그런 건강을 우리가 누려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돼서 젊게 살려고 한다면은 일단 우리 신체 노화가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식이 있어야 그걸 어떻게 하면 막아낼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인지 알려면 우리가 그 부분을 공부해야겠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제 학교에 있을 때 연세대에서 노화 방지 의학이라고 하는 거를 한 20년 정도 이렇게 강의를 했댔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뭐 최근에 책 하나를 이렇게 펴냈습니다. 노화 공부라고 하는.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저 책에 있는 굉장히 엑기스 같은 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또 구체적으로 정보가 필요하시면 책 사보셔도 괜찮고요. 네. 그래서 건강은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네. 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프로 운동선수가 말이죠. 자기 선수 생활을 길게 하기 위해서 몸을 부단히 만들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우리도 백세인의 몸 만들기, 백세인의 건강 만들기를 막연하게 9988234 이러면서 건배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건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고 노력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죠. 뭐를 지켜야 되는지 그런 어떤 핵심적인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우선은 건강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건강이라고 하는 건 총체적인 얘기다. 질병만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적인, 정신적인, 때에 따라서는 영적인 건강까지 전부 다 포함되는 얘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어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앵글로색스너 어원이 헤일이라고 하는 거에서 헬스라고 하는 영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헤일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를 의미한다. 이게 또 샬롬하고도 통한대요. 샬롬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평안, 거룩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총체적인 얘기로 봐야 된다. 이제 구체적으로 세포에 관련된 얘기도 말씀드리겠지만 그거 하나 해가지고 뭔가 비법을 통해서 어떤 특수한 약을 통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 젊어지겠다.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걸 우선 좀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얼마나 고령화 사회에 살고 있는지 전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초고령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 것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 이상일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2024년 작년 12월에 벌써 넘었어요. 그리고 고령 사회라고 하는 거는 고령화 사회는 10% 넘어갈 때를 얘기하는 건데 2000년에서부터 25년, 24년 만에 이걸 넘어갔는데 저기 아래 서양 사람들이 놀라고 있잖아요. 정말 이건 굉장히 놀랄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빠른 나라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83.5세가 우리 평균 나이인데 2030년에 되면 우리가 세계 1등이 된다고 그러죠. 지금 현재는 3등 정도 돼요. 여성의 경우 3등 정도 되는데 이렇게 초고령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잠깐 거슬러 가보면은 1970년에는요. 62세 정도가 지금 기대 수명이었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 어린 때는 이렇게 60세만 넘어도 할아버지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그게 애 같잖아요. 옛날에 그 TV 프로그램보다 그 생각이 나는데 뭐 꽃보다 할배인가 여기서 이순재 씨가 60이면 애지 애 이런 생각이 나요. 그땐 제가 60 아래였댔어요. 그래서 정말 그럴까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정말 애입니다. 60은 애예요. 건강을 잘 그렇게 지켜셔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문제는. 근데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건강 수명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65세에서 한 70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 거는 질병이 없는 상태로 건강하게 지내는 것 같다 건강 수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5년에서 20년 정도를 질병으로 고통받고 이렇게 우리 그 임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두 글자 재난, 재해, 비극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뭐 재수 없으면 100세 이상 100세 넘고 산다고 막 요즘 농담 비슷하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기대 수명은 자꾸 늘어나니까 우리가 건강하든 그렇지 않던 수명이 자꾸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하게 늙는 법을 좀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뭐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질병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될까요? 라고 하는 걸 먼저 따져보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병들이에요. 보면 치매, 당뇨병, 암 뭐 이런 것들이죠. 뇌졸중, 심혈관계 질환.
COPD라고 하는 것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나이가 드셔 가시면서 오늘은 이렇게 질병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폐가 너무 중요해서 말씀드리면 폐 건강을 잘 지키셔야 돼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절염, 골다공증 뭐 참 많이 가지고 계실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런 모든 질병의 근원이 신체 노화다. 신체 노화하고 질병은 동전의 양면 같아요. 이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체 노화를 막아지면 질병 발생도 막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병 3가지를 제가 저기 써놨는데 암, 혈관 노화, 그다음에 치매 이 부분만 잘 지켜도 우리가 건강하게 노년, 임종까지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암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성은 35%, 남자는 40% 정도.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갖고 지내는 거예요. 과거에 코로나 때 위드 코로나 시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 위드 암 시대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를 할 것인지 혈관 질환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뭐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 부분을 잘 막아주면 됩니다. 치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체 노화되는 속도를 늦춰서 저속 노화를 이룰 수만 있다면 그러면은 이런 질병에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가운 소식은 이겁니다. 바로 우리가 생체 나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생체 나이, 실제 나이는 주민등록상 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생체 나이는 노화 정도에 따라서 세포의 나이예요. 그러니까 신체 나이예요. 이것이 태어날 때는 전부 다 똑같다가 비슷하다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달라져요. 이게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젊은 신체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나이보다 더 노화된 신체를 가지고 있고 이래요. 이게 유전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환경적인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했죠. 사실은요. 그래서 100세 노인 센테네리언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거 뭐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 잘 떨어져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부분도 일견 맞기는 하지만 자기가 어떻게 관리를 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의학자들이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장수 유전자는 없다. 그러니까 노화를 일으키는 유전자는 없다. 그런데 유전성이 있긴 있잖아요. 어떤 집안에는 좀 장수하고 그렇지가 않고 그렇잖아요. 이 부분은 신체의 유지와 보수에 관련된 그런 유전자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손상되는 걸 갖다가 빨리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생활 습관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맞습니다. 환경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노화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면 저 할아버지 같은 거죠. 뭐 이거 다 설명하려고 제가 슬라이드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는 노화는 변화다라고 이렇게 규정돼서 얘기를 하는데 신체적으로 뭐 뱃살 나오고 근육 빠지고 뭐 피부 이렇게 주름살 생기고 막 이렇게 되죠. 골다공증, 그다음에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고 이게 노화 현상이에요. 정서적으로도 뭔가 자신감도 없고 우울감도 좀 있는 것 같고 뭐가 좀 얌전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집안에서 말이죠. 집안에서 이렇게 남편들 조용해지고 막 이럴 때 그거 노화 현상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것이 왜 찾아오느냐 조금 근본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볼 수 없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노화는 세포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세포.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가 늙는 걸 갖다가 막아줘야 돼요. 그런데 세포에서 중요한 거는 미토콘드리아하고 핵인데요. 핵인데. 그래서 노화를 의학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은 세포의 손상이 축적돼서 뭐가 망가지는 거. 세포가 망가지면은 세포가 모여가지고 조직과 장기를 만들죠. 조직과 장기가 망가지겠죠. 그게 바로 질병이죠. 그러니까 노화하고 질병하고가 이렇게 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 우리 세포 중에서 핵은 중요한 걸 다 알겠고 잘못되면 암 생기니까 미토콘드리아라고는 얘기를 잘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미토콘드리아 하는 일 중에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 그러니까 포도당이 그 밥이 포도당이 되는 거거든요. 포도당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면 어떻게 되죠? 에너지 안 만들어지니까 항상 피곤하고 힘들고 활력이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탄수화물하고 지방이 분해되고 대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비만되죠, 비만.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0세인의 건강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토콘드리아 건강을 갖다가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 말고도 말이죠. 의학자들이 세포 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좀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여기서 한 9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놨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중에서도 중요한 텔로미어하고 미토콘드리아하고 노화세포하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해서 세포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다 아는 거예요. 노화 때. 이거를 막아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장수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의학자들은 최대 수명이 얼마인가? 라고 할 때 한 150세까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120세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자, 이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텔로미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텔로미어를 우리가 잘 지켜줘야 돼요. 100세인 건강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도 조금 생소하지요. 텔로미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 이런 거죠.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우리 세포는요, 오래돼서 좀 기능이 떨어지면은 분열해서 새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열해서 새로 태어나는 부분이 계속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영원히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기 헤이플릭이라고 하는 사진 하나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의학자, 과거에는 사실은 1960년대에 연구할 때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세포를 영원히 분열시킬 수 있을까, 증식시킬 수 있을까, 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어느 숫자 이상은 분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냈고 이걸 헤이플릭 한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알아낸 것이 텔로미어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알아냈어요. 텔로미어라고 하는 거는 유전체, 그러니까 염색체 끝부분에 반복되는 염기 서열을 가진 그런 부분을 말해요. 여기는 유전 정보는 없어요. 그런데 한번 분열할 때마다 이 텔로미어가 조금씩 짧아지는 거예요. 대개 한 150개, 200개 정도 짧아진다고 하는데요. 이러면서 어느 한계에 다다르면, 한계라는 게 뭐겠어요?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유전자가 노출이 될 것 같을 때는 세포 분열을 딱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 새롭게 태어나지를 못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암을 예방하려고 그런 걸 수도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것만 잘 해결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겠어요. 여기 연구를 참 많이 하고 있겠죠.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신생아 때는 염기가 한 11,000개 정도 있다가 노인 될 때는 4,000개 정도로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짧아집니다. 세포 분열할 때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세포 분열을 멈추고 나서는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얘네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노화세포가 돼요. 가만히 있는 줄 알았어요. 노화세포라고 하는 개념을 한 것도 얼마 되지 않거든요. 이 노화세포가 주변 세포를 갖다가 같이 노화세포로 만들면서 면역도 손상시키고 주변 조직도 손상시키고 좀비 세포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노화세포가. 그러니까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되고, 노화세포를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죽일 수 있는 연구들을 갖다가 지금 미래의학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낫겠죠? 네. 그래서 텔로미어 길이하고 질병하고의 관계도 잘 알려져 있는데, 텔로미어 길이가 짧은 사람이 긴 사람들에 비해서 질병 발생률이 높아요. 그리고 사망률도 높습니다. 사망률은 전체 사망률이 한 1.8배 정도 높아지고요.
심장 사망률 3배 이상, 그리고 감염병 한 8배 이상이나 높아져요. 이 감염병이 높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 코로나 걸렸을 때 생각해 보면 아는데 우리 면역세포가 자꾸 증식해서 많아져야 되거든요. 네. 우리 임파구가. 그럴 때 많아지면 증식을 하면 텔로미어가 자꾸 짧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짧아지면 더 이상 증식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짧은 사람들은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임파구가 많아지질 못하기 때문에 감염병에 의한 사망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뭐 다른 각종 질병들, 심장 관련 질환, 암, 고혈압, 당뇨병, 치매 이런 것들 전부 다 노화 관련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노화하고 질병하고가 동전의 양면 같다. 그 텔로미어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하는 걸 갖다가 금방 이제 알 수 있겠죠. 이 길이하고 질병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뭐 한 번 증식할 때마다 짧아지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길게 하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길게 하는 거는 이게 차후에 우리 그 연구자들한테 좀 맡기고 가속적으로 짧아지는 거는 좀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그것이 쭉 적어놨는데요. 비활동, 운동 안 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사무 보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될 때는 뭐 사망률도 높아지고 건강 수명도 짧아지고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게 바로 텔로미어 길이가 더 빨리 짧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담배 피는 사람들 담배 정도, 양에 따라서 짧아지는 게 다 다르면서 많이 피면 많이 필수록 더 빨리 짧아집니다. 그리고 비만 말이죠. 비만 상당히 중요한 거죠. BMI라고 하는 거 있죠. 체질량 지수. 30 넘어가면 고도 비만이잖아요. 30 넘어간 사람하고 20 미만인 사람하고 좀 마른 사람하고 비교를 딱 해봤더니 텔로미어 길이 차이가 이거를 나이로 역계산해 보니까 한 8.9년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비만이 모든 질병의 어떤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런 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음주 있겠죠. 여기 빠질 수가 없지 또 음주. 4잔 이상 마시는 사람과 그렇지가 않은 사람을 봤더니 4잔 이상 마시는 사람들이 훨씬 짧더라. 그리고 비타민 부족한 거, 영양소 부족한 거 이런 부분들 다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거 임신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아기 텔로미어 길이가 날 때부터 좀 짧아요. 그리고 역기능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른 돼서도 텔로미어 길이가 짧고. 그다음 병간호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어떤 일이거든. 이 부분도 일반인들보다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하면은 텔로미어 길이가 급속히 짧아지는 걸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길게 하는 건 뭐겠는가? 조금 연구 결과로 조금 나타나는 거 없을까? 제일 첫 번째는 제가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일단 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운동을 하면은 텔로미어 길이가 좀 길어진다라고 하는 거가 좀 이렇게 나타나져 있어요. 중등도 이상의 강도의 운동을 하게 될 때는요, 텔로미어 길이가 좀 길어지더라라고 하는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늘 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가 않은 사람들이 생체 나이가 9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운동들 하고 계세요? 운동 습관이 어떤 영양제나 어떤 고가 건강기능식품보다 더 좋은 겁니다. 좋은 거 하시고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저도 매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식단도 또 중요하죠. 건강한 식단이 연구된 게 지중해식 식단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이상하게 남자는 차이가 없는데 여성들은 지중해 식단을 하는 사람들이 텔로미어 길이가 더 길어요. 이것도 이유는 좀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 밝혀지겠죠. 그리고 콩류, 커피, 전곡류 이런 부분들의 식단을 하시는 사람들이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는 것이 훨씬 덜하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최근 연구가 있는데요. 이게 비타민 D와 관련된 연구예요. 이거는 지난달 이렇게 발표된 거라서 굉장히 중요한 임상 연구를 했어요. 한 4년, 원래 5년짜리 계획이었는데 4년간을 비타민 D 2,000 단위를 먹인 사람하고 이 가짜 약을 먹인 사람하고 이렇게 텔로미어 길이를
비교해 본 어떤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비타민 D를 2000 정도를 계속 먹었던 사람들이 생체 나이가 3년 정도 더 젊게 텔로미어 길이가 길더라는 얘기예요. 이건 뭐 길어지진 않았는데 짧아지는 거가 훨씬 덜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임상 연구를 좀 소개해드리면은요. 이건 전립선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였댔는데 전립선 암 환자에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사람들에게 이제 건강한 식단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스트레스 관리하고 그다음에 중등도 강도의 운동을 하는 프로그램을 갖다 이렇게 시켜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5년 뒤에 관찰을 했더니 이 경우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한 사람들이 텔로미어 길이가 한 10% 정도 증가했다고 그래요. 아무튼 이것도 어떻게 된 건지 그 기전은 조금 더 봐야겠지만 일단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조군이죠. 그냥 이런 거 안 했던 사람은 3%가 감소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중등도 강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좀 애매하잖아요. 이게 옆 사람하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노래는 할 수 없을 정도. 노래를 하려면 숨이 차서 노래 못해요. 근데 얘기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좀 빠른 걸음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요 정도의 강도의 운동이 가장 텔로미어한테는 좋더라. 운동 종류는 좀 유산소 운동, 지구력 운동이 좋더라. 이렇게 될 때 텔로미어가 유전자가 자극을 받아서 텔로머레이즈라고 하는 것은요. 텔로미어를 길게 해주는 효소인데 이게 우리 어떤 체세포에는 전부 다 퇴화돼 버렸어요. 사실은 우리 생식세포만 갖고 있어. 난자, 정자는 계속해서 증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갖고 있고 다른 체세포는 전부 다 퇴화돼 버렸는데 조기를 조금 더 좋게 발현시켜 주더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운동을 안 하게 되면 산화 스트레스 염증 때문에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는 거가 속도가 굉장히 증가하더라. 라고 하는 거가 분명한 연구로 밝혀져 있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예요? 운동이 어떤 비타민보다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미토콘드리아 활성산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활성산소, 산화 스트레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도 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 그림 보이시죠? 그림이 세포 안을 한 모식도예요. 모식도. 우리가 밥을 먹고 고기를 먹게 되면 우리 세포 내로 들어와서 이게 미토콘드리아에서부터 분해가 돼서 에너지가 만들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때 산소로 태우는 거예요. 이걸 산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로. 그래서 잘 되면은 이것이 산소는 물이 돼버려 가지고 빠져나가 버리고 마는데 중간 과정에서 이상하게 활성산소가 돼서 활성화된 산소가 돼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1 내지 3% 정도 우리가 먹은 그런 양에. 그러니까 활성산소는 없을 수는 없어요. 항상 우리가 만들어지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덜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거를 어떻게 하면 잘 중화시키느냐 여기에 이제 달려 있겠죠. 그래서 나쁜 생활 습관을 하면 저게 막 늘어나는 거고 좋은 습관을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생성이 훨씬 더 줄어들면서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포 노화 촉진되는 게 훨씬 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늘 들어봤던 활성산소라는 건 뭡니까? 뭐가 활성화됐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할 때 그 왼쪽 저거 보면은요, 저기 하이드록시 라디칼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활성산소인데 저기 왼쪽 아래쪽에 점이 하나가 없잖아요. 점이 하나가 없어요. 하이드록시 라디칼에. 그게 체외곽 전자가 빈 곳이 있다는 뜻이에요. 저거 하나가 빈 곳이 있으면 얘네들은 저걸 채우기 위해 가지고 다른 애들을 막 공격해 가지고 뺏어 가지고 저기 전자거든요. 저걸 채워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불안정하다는 얘기죠. 불안정하다는 얘기. 항산화제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요. 비타민 같은 거는 저기다가 전자를 하나 줘도 널널한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 뺏겨도 괜찮아. 우리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하나 뺏으려고 막 그러면은 그래 하나 줘버려. 나 줘도 괜찮아. 이런 사람들이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활성산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자꾸 뺏어버리면 조직이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게 미토콘드리아 망가지고 여기서 나오니까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요? 에너지 생성 안 돼서 피곤하고 그다음에 비만되고 여러 가지 대사 문제 생기고 세포 공격되면 세포 노화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몸속에 저거를 중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활성산소가 아까 1 내지 3% 정도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먹는 음식에. 이렇게 되면 하루에 20만 라드 정도, 방사선으로 생각하면 피폭을 그렇게 당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다 말라 죽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살아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 이걸 중화시켜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조그만 글씨로 SOD 이렇게 된 것이 효소거든요. 이것이 과산화수소를 만들고 카탈라제,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글루타치온이라고도 많이 들어보셨죠, 형님들? 이런 부분들의 효소가 있어서 그거를 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기 보면 FE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써놓은 거. FE가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전부 다 좀 들어보셨겠지만 저게 철분이야, 철분. 철분이 저기에 있으면은 이가, 삼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삼가로 바뀌면서 이게 과산화수소가 다시 하이드록시 레디칼이라고 하는 강력한 활성산소가 돼요. 그러니까 철분이라고 하는 거는 많으면 안 돼. 필요한 정도만 있어야죠. 그래서 비타민 먹을 때도 종합 비타민에 철분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봐야 되는데 이렇게 생리를 하는 여성들은 이게 철분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이때는 종합 비타민에 철분 들어간 걸 먹어야 되고 그렇지가 않을 때는 철분 들어간 걸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실버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 먹는 거. 여기는 철분이 빼져 있는 거야. 아주 특징적으로. 그래 더 많아지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비타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단 활성산소가 되면 이거를 중화시키는 거는 이제 어떤 항산화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쟤네들은 전자를 뺏겨도 좀 자기가 이렇게 널널하게 괜찮은 그런 애들. 이런 애들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요즘은 이게 식물성 영양소도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한다고 그래요. 폴리페놀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어떤 식단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게 산화 스트레스하고 질병에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좀 말씀드려도 보면은 건강한 세포가 있습니다. 일단 태어날 땐 전부 다 건강하겠죠. 그런데 가장 이제 활성산소를 많이 유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외선이에요, 사실. 자외선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우리한테 강한 영향을 주거든요. 이게 살균도 되지만 우리 세포도 이렇게 막 망가지고 죽게 돼요. 그리고 공해도 요즘에 굉장히 많잖아요. 공해. 우리 현대인으로 살다 보면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딨겠어. 스트레스도 좀 문제가 되고 게다가 이제 건강치 못한 식습관, 담배, 술 이런 거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세포가 망가진다는 거죠. 세포 망가지는 거가 노화도 되면서 질병도 되고 그렇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하게 되면요. 충분한 항산화 영양소 요즘 들어와서는 이게 식단으로 공급되는 걸 갖다가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해요. 연구를 해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 운동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운동하고 스트레스가 안 받도록 이렇게 좀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손상이 됐던 세포들이 다시 이렇게 재생이 되고 좋아지게 되면서 건강하게 된다. 이것이 그냥 병든 세포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노화가 되고 병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만성염증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드려야겠는데요. 만성염증도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많이 나왔어요. 염증에 관련된 거를 먼저 좀 개괄적으로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염증 그러면은 만성염증 나쁜 거다 그러니까 나쁜 거로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요. 염증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면역세포에서부터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염증 유발 물질을 내주는 건데 외부에서 균이 들어오면 면역세포가 달려가서 우선 하는 일이 사이토카인을 갖다 확 분비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균이 죽죠? 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 주변에 있는 조직도 손상이 돼요.
이거 꼭 불 지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선천면역이라고 하는데요.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필요할 때만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서 외부에서 균이 들어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염증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염증 노화라고 얘기를 해요. 나이가 들 때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균도 없는데 사이토카인이 자꾸 분비되게 되면 조직 손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나이가 들면서 자가 면역 질환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류마티스, 쇼그램병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가 면역 질환들인데 여기도 내가 내 세포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염증으로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균도 없는데. 이렇게 되면 염증 유발 물질이 많아지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때는 뭔가 혈관 건강도 망가지고 다른 질병도 많아지고 노화도 촉진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염증 노화가 생기는 어떤 그런 요인들을 쭉 했는데 이게 노화도 있지만 이게 산화 스트레스가 있을 때 더 빨리 이렇게 되고 그리고 외부에서 지속적인 항원의 자극 이런 게 뭐겠어요? 이게 환경 안 좋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염증 노화가 되면서 세포 손상이 빨라지면서 우리가 노화가 촉진된다. 그래서 이 노화를 갖다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겠는가? 이것도 또 운동이죠. 폴리페놀, 이완 운동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해가지고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잘 개선이 되면서 신체 노화가 막아지면서 이제 우리 질병 예방까지 있게 되는 거겠지요. 자, 그래서 비타민 얘기를 뭐 안 드릴까 하다가 조금 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활성산소를 중화시킬 수 있는 것이 비타민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1970년대, 80년대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밝혀졌댔어요. 이렇게 동물 연구나 실험실 연구에서. 그래서 비타민에 관련된 기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혈관 건강도 막아지고 암도 예방될 거다. 모든 거는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서 세포 손상 때문에 그런 거니까 세포 손상 안 되게 만들어주면 그래가지고 임상 연구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임상 연구하려면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 들어와서까지도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서 한 50만 명 정도의 연구 대상자를 통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랬더니 이렇게 비타민 먹은 군이나 그렇지가 않은 군이나 질병 예방, 그 사망률 감소 이런 어떤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 이유가 뭐냐, 분명히 기존은 분명히 좋아질 거는 같은데 왜 효과가 없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서도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 뭐 일례는 이렇게 뭐 꼭 비타민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아니면은 더 이렇게 추가적인 이득이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다른 기전도 전부 다 있을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은 연구자들이 할 일이지만 이쪽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항산화 비타민을 보충하는 것보다는 식단으로 하는 거를 더 추천해 드려요. 이런 것들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미국 예방 서비스 테스트 포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자기네 국민을 위해서 굉장히 대규모 연구를 하고 좀 더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발표를 한 거를 보면은 베타카로텐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당근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인데 과거에는 이 베타카로텐이 암을 예방하는 줄 알고 이쪽을 많이 먹었댔거든요. 근데 이거 먹다 보니까 흡연자들은 암이 더 발생했어요. 폐암이. 그래서 이쪽은 먹지 말아라. 그리고 비타민 E도 이렇게 암 예방이나 이런 것들을 봤더니 그렇지가 않고 부정적인 결과가 좀 있어서 비타민 E하고 베타카로틴을 혈관 건강이나 암 예방을 위해서 먹는 거는 먹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갖다가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노화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세포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세포가 손상돼서 그것이 축적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장기 기관의 기능이 떨어지면 이게 질병이 되는 것이고 세포 전체가 우리 몸 전체가 그러면 노화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질병하고 노화는 그 동전의 양면 같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세포가 손상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게 텔로미어, 미토콘드리아, 활성산소, 염증 노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 더 좋게 만들어주는 거,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지 않게 하는 것은 건강한 생활 습관, 운동, 식이, 스트레스 감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활성산소도 이렇게 생활 습관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활성산소는 조직을 전자를 자꾸 뺏으려고 하니까 조직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이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노화는 그 노화 관련 질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흔히 듣는 어떤 그런 질병들, 암, 심내혈관계 질환, 치매, 파킨슨병까지 전부 다 포함돼요. 관절염, 뭐 백내장 이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는 원인은 노화예요. 그래서 신체 노화를 줄이는 그런 생활 습관이 우리를 젊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질병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굉장히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성노화 즉 노화 방지를 위한 언제부터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거든요. 이건 30세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30세, 20대까지가 우리 자동차로 보면은 신차를 뽑은 그때고 어렸을 때도 기능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때가 완전히 이렇게 발달해서 그다음에 30세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낡아지기 시작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더 낡아지지 않게 하려면은 여기서부터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미래에 건강을 이렇게 저축하는 것이다. 저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100세인의 건강을 만들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요,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에 하나씩 실천되어서 정말 건강하고 복된 그런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